그림에서 업스템 포워드 컬, 업스템 포워드 컬, 은 1번 A, 2번 B, 3번 E, 4번 F. 업스템 포워드 컬, 업스템 포워드 컬, 은 스템, 스템. 이 컬의 중심을 향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얼굴 앞쪽 방향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인 A를 의미합니다. 광선, 전류기기 등을 이용한 마사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고주파 전류, 교류를 피부에 작용시키면 근육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며 표백작용과 살균작용의 효능도 기대된다. 2번 적외선은 피부에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거나 피부에 바른 팩재료의 건조를 촉진시키며 적외선 등의 유효한 파장은 220-320 마이크로미터이다. 3번 자외선 등을 사용할 때에는 미용사는 자외선 보호 안경을, 고객은 아이패드를 사용해야 한다. 4번 바이브레이터는 피부 근육의 지각신경에 쾌감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의 생리기능을 높인다. 적외선의 파장은 760에서 1500 나노미터, 0.76에서 1.5 마이크로미터 범위이며 보기에서 제시된 220에서 320 나노미터는 적외선이 아닌 자외선 UVB 위 파장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애프터 커팅 위 맞는 표현은 1번 퍼머넌트 웨이빙 시스루 디자인에 맞춰서 커트하는 경우, 2번 두발숱이 너무 많을 때 로드를 감기 쉽도록 두발 끝을 1에서 2cm 테이퍼하는 경우, 3번 손상모 등을 간단하게 추려내는 경우, 4번 가지런하지 않은 두발의 길이를 정리하여 윈딩 하기 쉽게 하는 경우. 애프터 커팅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 웨이브의 흐름이나 디자인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는 커트 작업을 의미합니다. 오엽주 여사가 처음으로 서울 종로의 화신미용원을 개설한 해는 1번 1933년, 2번 1940년, 3번 1930년, 4번 1935년.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로 알려진 화신미용원은 1933년 오엽주 여사에 의해 서울 종로 화신백화점 내에 개설되었습니다. 미용기술을 시술할 때의 작업 자세로 적당치 않은 것은 1번 일어서서 하는 작업 자세에서 25-30cm 거리 유지, 2번 작업 시 안정된 자세란 수직성이 양다리를 둘러싼 영역 내이다. 3번 작업 대상이 시술자의 심장 높이와 평행으로 된 자세, 4번 앉은 고정된 자세에서 25-30cm 거리 유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시술할 경우 신체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이동과 자세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작업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샴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샴푸는 두피 및 모발의 더러움을 씻어 청결하게 한다. 2번 다른 종류의 시술을 용이하게 하며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3번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모근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상쾌감을 준다. 4번 모발을 잡고 비벼주어 큐티클 사이사이에 있는 때를 씻어내고 모표피를 강하게 해준다. 모발을 비비며 샴푸하면 큐티클이 손상되어 오히려 모발이 거칠어질 수 있으므로 두피 위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샴푸 과정에서 큐티클을 강제로 비비는 것은 모표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히팅캡 위 사용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펌 등의 시술 시간을 단축시킨다. 2번 헤어 세팅을 할 때 컬을 고정시키거나 웨이브를 완성하는 데 용이하도록 한다. 3번 스캘프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시 바른 약액을 고루 침투되도록 한다. 4번 펌어 와인딩 후 일액의 흡수력을 돕는다. 히팅캡은 열을 가하여 약액의 침투와 반응 속도를 높이는 도구이므로 컬을 고정하거나 세팅을 마무리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팅 시 컬을 고정하는 역할은 주로 드라이어나 쿨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부의 바깥층을 표피층이라 한다. 표피층의 표면은 각질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각질층의 정상적인 수분 함량은 10에서 20%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 중 몇 이하가 되면 거칠어지는가? 1번 5% 이하, 2번 15% 이하, 3번 20% 이하, 4번 10% 이하.
피부 각질층의 정상적인 수분 함량은 10에서 20%인데 이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100%까지 흰머리를 커버할 수 있는 연모제는 1번 준영구적 연모제, 2번 반영구적 연모제, 3번 일시적 연모제, 4번 영구적 연모제. 영구적 연모제는 모피질 내부에 직접 색소를 침투시켜 발색시키므로 흰머리를 100%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반영구적 연모제는 모발 표면에 색을 입히거나 침투력이 낮아 완벽한 흰머리 커버가 어렵습니다. 두피나 두발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모제가 아닌 것은 1번 헤어로션, 2번 헤어토닉, 3번 베이럼, 4번 헤어오일. 헤어오일은 주로 모발의 윤기와 정돈을 위해 사용하는 정발제이며 두피와 모발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양모제에는 헤어로션, 헤어토닉, 베이럼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피의 생리 기능을 돕는 양모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헤어오일입니다. 퍼머넌트 용액에 위한 장애가 아닌 항목은 1번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두피에 라놀린만 바르면 아무런 장애가 없다. 2번 와인딩할 때 모근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모근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영구적인 탈모가 될 수 있다. 3번 이액의 산화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발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잘리기 쉽다. 4번 컬링로드에 너무 텐션을 강하게 말거나 고무밴드로 강하게 고정하면 단모의 원인이 된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라놀린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므로 이를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모발 및 두피 손상 요인들입니다. 다음 중 1mm 길게 커트해야 하는 경우는 1번 프레 커트를 할 때, 2번 트리밍을 할 때, 3번 싱글링을 할 때, 4번 포인트 커트 시에. 프레 커트는 전체적인 형태를 잡기 위한 밑작업이므로 추후 정밀한 마무리 커트를 고려하여 원래 의도보다 약간 길게 잘라두어야 수정이 용이합니다. 재료와 그에 따른 용도가 바른 것은 1번 폴리시 리무버 상조피 제거액, 2번 네일 파일 종이줄, 3번 네일 버퍼 손톱을 문질러서 광택을 내는 데 사용, 4번 큐티클 니퍼즈 손톱을 자르는 가위. 네일 버퍼는 손톱 표면의 요철을 다듬고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폴리시 리무버는 매니큐어를 지우는 용도이며 네일 파일은 손톱 길이나 모양을 잡는 도구, 큐티클 니퍼즈는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턱에는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코에는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는 화장법이 가장 적합한 얼굴은 1번 튀어나온 턱과 작은 코를 가진 얼굴, 2번 작은 턱과 큰 코를 가진 얼굴, 3번 작은 턱과 작은 코를 가진 얼굴, 4번 튀어나온 턱과 큰 코를 가진 얼굴. 어두운 색은 수축되어 보이게 하고 밝은 색은 팽창되어 보이게 하므로 튀어나온 턱은 어둡게 눌러주고 작고 낮은 코는 밝게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체감을 살려야 합니다. 아이섀도우를 윗눈꺼풀의 중간 부분에서 눈꼬리에 걸쳐 위로 올라가도록 발라주는 눈화장이 가장 적합한 경우는 1번 눈 사이가 너무 먼 경우, 2번 눈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 3번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넓은 경우, 4번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은 경우. 눈 사이가 가까운 경우 눈꼬리 쪽에 포인트 컬러를 주어 바깥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면 눈이 더 멀어 보이고 균형 잡힌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셀 웨이브 방법을 고안한 시기는 1번 1875년, 2번 1858년, 3번 1758년, 4번 1765년. 프랑스의 미용사 마르셀 그레토가 1875년에 아이론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드는 마셀 웨이브 기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현대 아이론 펌의 모태가 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가 아닌 것은 1번 로드라는 기구로 힘을 가해 모발을 감으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것이다. 2번 일액은 환원제이다. 3번 이액은 산화작용에 위한 시스틴 재결합이다. 4번 화학적 작용으로만 이루어진다.
퍼머넌트 웨이브는 화학적 작용뿐만 아니라 로드를 이용한 물리적인 힘, 텐션, 이 함께 작용하여 모발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화학적 작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센터 파트, 헤어라인 중심에서 두정부를 향한 직선 가르마이다. 2번 스퀘어 파트, 사이드 파트의 가르마를 대각선 뒤쪽 위로 올린 파트. 3번 라운드 파트, 둥글게 가르마를 타는 파트. 4번 백센터 파트, 뒷머리 중심에서 똑바로 가르는 파트. 스퀘어 파트는 사각형 모양으로 가르마를 타는 방식이며 설명된 사이드 파트의 가르마를 대각선 뒤쪽 위로 올린 파트는 대각선 가르마인 다이애거널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어의 디자인 라인에서의 다이애거널 포워드, 란. 1번 모발이 앞쪽으로 흐르는 대각선으로 전대각으로 앞선이 길어진다. 2번 좌대각으로 좌측에서 보면 우측으로 되어 다운이 되어 우측으로 길어진다. 3번 우대각으로 쪽으로 향하는 좌측이 길어진다. 4번 얼굴 뒤쪽으로 흐르며 후대각 V라인이다. 다이애거널 포워드는 앞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전대각 라인을 의미하며 모발이 얼굴 앞쪽으로 흐르도록 커트하는 디자인 기법입니다. 따라서 앞선이 길어지는 형태를 나타내는 1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아 모공이 잘 막히고 노화된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어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피부는 1번 건성 피부, 2번 민감성 피부, 3번 복합성 피부, 4번 지성 피부. 피지 분비가 왕성하여 모공이 막히기 쉽고 이로 인해 각질이 쌓여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피부 타입은 지성 피부입니다. 환경오염지표와 관련해서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번 수소이온 농도 음료수 오염지표, 2번 대장균 하천오염지표, 3번 용존산소 대기오염지표, 4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오염지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은 물속의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을 측정하여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환경오염 지표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대장균은 수질 오염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므로 4번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생후 6개월 이내에 기본 접종을 실시하는 전염병이 아닌 것은 1번 견구용 폴리오, B형 간염, 2번 디프테리아, 백일해, 3번 결핵, 파상풍, 4번 콜레라, 홍역. 콜레라와 홍역은 영유아 기본 접종 항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생후 6개월 이후에 접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후 6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접종 항목이 아닙니다. 다음 중 인공능동 면역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항독소, 안티톡신 등 인공제제를 접종하여 형성되는 면역, 2번 생균 백신, 사균 백신 및 순화독소, 톡소이드, 위 접종으로 형성되는 면역. 3번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형성되는 면역. 4번 각종 전염병 감염 후 형성되는 면역. 인공능동 면역은 인위적으로 병원균의 성분을 주입, 백신 접종하여 체내에서 직접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면역 방식입니다. 따라서 생균, 사균, 순화독소 등이 포함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의료 담당 기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해민서 서민치료, 2번 활인서 전염병 관리, 3번 내의원 왕실치료, 4번 전입감 의약품 관리. 전입감은 궁중의 의학과 의관의 교육, 그리고 지방의학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이며 의약품을 관리했던 기관은 내의원 내의 내약방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식중독의 분류가 맞게 연결된 것은 1번 세균성 자연독 화학물질 수인성, 2번 세균성 자연독 화학물질 곰팡이독, 3번 세균성 자연독 화학물질 수술 전후 감염, 4번 세균성 외상성 화학물질 곰팡이독.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자연독, 화학물질, 곰팡이독으로 분류하며 이는 독성물질이나 오염원에 따라 구분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 2번이 올바른 연결입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 방지 대책과 무관한 내용은 1번 생산성 향상, 2번
안전관리. 3번. 정확한 관찰과 대책. 4번. 정확한 사례조사. 산업재해 방지 대책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효율성을 의미하는 생산성 향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중 체온 조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체는 화학적 조절 기능으로 체내에서 열 생산을 한다. 2번. 피부는 열 방산 기능보다 열 생산 기능이 더 활발하다. 3번. 신체는 신진대사만으로 열을 생산한다. 4번. 신체와 환경과의 열 교환 현상은 없다. 인체는 음식을 소화하거나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 등 화학적 반응을 통해 체내에서 열을 생산하며 피부는 이를 밖으로 내보내는 열 방산 작용을 주로 담당합니다. 따라서 열 생산은 화학적 조절 기능에 해당합니다. 생명표의 표현에 사용되는 함수들은 1번. 기역, 니은, 디귿. 2번. 기역, 디귿. 3번. 니은, 리을.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생명표는 특정 연령의 생존자 수, 사망자 수, 사망률, 평균 여명 등 인구의 생존 및 사망 패턴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를 함수로 구성하므로 제시된 보기 항목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백의 유통증기 속에서 30분 내지 60분간 멸균시킨 다음 20 이상의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는 방법을 3회 반복하는 멸균법은 1번. 열탕소독법. 2번. 간헐멸균법. 3번. 건열멸균법. 4번. 고압증기멸균법. 간헐멸균법은 백의 증기에서 가열한 뒤 실온에 방치하여 살아남은 포자가 발화하면 다시 가열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세균의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고 크기가 가장 작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번. 구균. 2번. 강균. 3번. 원생동물. 4번.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으며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고압증기법은 120일에서 가압하여 멸균한다. 이때의 가압 정도는 다음 어느 것이 적당한가? 1번. 2기압. 2번. 4기압. 3번. 3기압. 4번. 1기압. 고압증기멸균법은 121의 온도에서 15에서 20분 동안 약 2기압의 압력을 가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멸균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적정 압력은 2기압입니다. 일광소독에서 살균작용을 하는 인자는 1번. 적외선. 2번. 자외선. 3번. X선. 4번. 가시광선. 태양광선 중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 강한 화학적 작용과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소독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독용 석탄산의 결점, 단점, 1번. 금속 부식성이 있다. 2번. 살균력이 안정함. 3번. 피부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없음. 4번. 강한 소독력이 있다. 석탄산은 살균력은 강하지만 냄새가 강하고 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을 부식시키는 단점이 있어 기구 소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학적 소독제 중 살균력 평가의 지표가 되는 것은 1번. 과산화수소. 2번. 크레졸. 3번. 염소. 4번. 석탄산. 살균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석탄산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소독제의 살균 효과를 비교하는 지표를 석탄산 계수라고 합니다. 피부를 데웠을 때 화상, 위 치료약품은 1번. 암모니아수. 2번. 바세린. 3번. 과산화수소. 4번. 머큐롬. 화상을 입었을 때 환부를 외부 공기로부터 차단하고 보습 효과를 주어 피부 재생을 돕기 위해 바세린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화상 치료용이 아니거나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비소독법으로 사멸되지 않는 것은 1번. 아포형성균. 2번. 콜레라균. 3번. 임균. 4번. 포도상구균. 자비소독은 끓는 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지만 열에 매우 강한 저항성을 가진 아포형성균은 일반적인 자비소독으로는 완전히 죽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포형성균을 사멸시키려면 고압증기멸균법과 같은 더 강력한 멸균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백질 응고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포르말린. 2번.
알코올, 3번 과산화수소, 4번 석탄산. 과산화수소는 산화작용을 통해 살균하는 물질이며 포르말린, 알코올, 석탄산은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균하는 대표적인 화학적 소독제입니다. 화학적 소독제의 조건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가격이 저렴할 것, 2번 독성 및 안전성이 약할 것, 3번 살균력이 강할 것, 4번 융해성이 높을 것. 화학적 소독제는 인체나 물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므로 독성이 강하면 안 되며 오히려 독성은 낮고 안전성은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독성이 약하고 안전성이 높을 것이 올바른 조건입니다. 빌딩이나 건물의 냉온방 및 환기 시스템을 통해 전파 가능한 질환은 1번 레지오네르즈, 2번 B형 간염, 3번 농가진, 4번 에이즈.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나 샤워기 등 건물 냉온방 급수 시스템에서 번식하여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질환은 레지오네르즈병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의 단점은 1번 멸균 비용이 많이 든다, 2번 많은 멸균 물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 3번 멸균 물품에 잔류독성이 있다, 4번 수증기가 통과함으로써 용해되는 물질은 멸균할 수 없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분에 약하거나 수증기에 의해 녹아버리는 성질을 가진 물질은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 멸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여드름 악화 전 손으로 짜낸다, 2번 적외선 조사에 마사지를 병행한다, 3번 여드름 발생 초기에 비타민C를 매일 복용한다, 4번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하며 숙면을 취한다. 여드름을 손으로 짜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2차 염증이나 흉터가 생길 위험이 크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세 가지 기초식품군이 아닌 것은 1번 비타민, 2번 탄수화물, 3번 지방, 4번 단백질. 인체의 에너지원 및 신체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며 비타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는 비타민이 기초식품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것은 1번 비타민 K, 2번 비타민 C, 3번 비타민 D, 4번 비타민 A. 피부는 자외선, UVB를 쬐었을 때 체내 콜레스테롤 유도체를 이용하여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햇빛을 적절히 쬐는 것은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 중 기초 화장품의 주된 사용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세안, 2번 피부 정돈, 3번 피부 보호, 4번 피부 채색. 기초 화장품은 피부를 정돈하고 보호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피부에 색을 입히는 피부 채색은 메이크업 화장품의 영역입니다.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지방흡입 수술을 한다, 2번 소장절제술을 행한다, 3번 약물을 복용한다, 4번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다. 지방흡입술, 소장절제술, 약물 복용은 모두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는 것은 관리 및 보조적 수단인 에스테틱 방법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피부 문제 유발요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의 강도가 가장 큰 것은 1번 배우자의 사망, 2번 임신, 3번 이사, 4번 결혼. 사회적 재적응 평가 척도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은 인생에서 겪는 사건 중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따라서 피부 문제 유발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큰 것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레인 방어막 아랫부분의 산도와 수분량은 1번 약산성 78-80%의 수분량, 2번 약산성 10-20%의 수분량, 3번 약알칼리성 70-80%의 수분량, 4번 약알칼리성 10-20%의 수분량. 피부 표면의 레인 방어막, 산성막은 보통 약산성을 띠지만 아랫부분인 표피 기저층으로 갈수록 수분 함량이 70에서 80% 정도로 높아지고 산도 또한 약알칼리성을 나타냅니다. 피부 상태를 측정 분석하는 기구로 그 양상이 색깔로 나타나는 피부 미용기기는 1번 스팀기, 2번 석션기,
진공흡입기. 3번. 우드램프. 4번. 확대경. 우드램프는 자외선을 이용해 피부 상태를 색상으로 시각화하여 건성, 지성, 색소 침착 등을 진단하는 피부 분석 기기입니다. 다음 중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논콤도지닉 화장품 성분은 1번 올레인산, 2번 라오린산, 3번 솔비톨, 4번 올리브 오일. 솔비톨은 피부에 자극이 적고 모공을 막지 않는 보습 성분으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넌코메더제닉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반면 올레인산, 라오린산, 올리브 오일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입니다. 다음은 각 피부 질환의 증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무좀, 홍반에서부터 시작되며 수시간 후에는 구진이 발생된다. 2번 지루 피부염, 기름기가 있는 인설, 비듬, 이 특징이며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고 약간의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3번 수족구염, 홍반성 결절이 하지부 부분에 여러 개 나타나며 손으로 누르면 통증을 느낀다. 4번 여드름, 구강 내 병변으로 동그란 홍반에 둘러싸여 작은 수포가 나타난다. 지루 피부염은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 주로 발생하며 기름진 각질, 인설, 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증상의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무좀, 백선, 결절 홍반, 수족구병에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용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며칠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1번 15일, 2번 즉시, 3번 1월 이내, 4번 일주일.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미용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미용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동일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1번 6개월, 2번 제한 없음, 3번 1년 6개월, 4번 1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동안은 해당 영업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법률상에서 정의되는 용어이다. 바르게 서술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위생관리 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번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과 피부를 손질하여 모양을 단정하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3번 이용업이란 손님의 머리, 수염,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4번 공중위생영업이란 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유기영업 등을 말한다. 위생관리 용역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청결 유지 및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되며 나머지 보기는 미용업, 이용업, 공중위생영업의 정의와 범위가 법령과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허 취소 후에도 무면허로 미용 업무를 계속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1번 7일, 2번 3일, 3번 10일, 4번 15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때 정해야 하는 기한은 최소 10일 이상입니다. 미용업자가 전빼기, 귓볼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1차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번 면허 취소, 2번 견고, 3번 영업장 폐쇄명령, 4번 영업정지 2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자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합니다. 영업소 안에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위생관리 기준으로 명시한 경우는 1번 세탁업을 하는 자, 2번 목욕장업을 하는 자, 3번 미,
이용업을 하는 자. 4번.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및 이용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고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소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1번. 통보, 2번. 인가, 3번. 신고, 4번. 허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 신고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속에 알맞은 것은 1번. 악영향, 2번. 질병, 3번. 위해 요인, 4번. 장애.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이용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 물질이나 환경적 요인인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문구 그대로 위해 요인이 정답입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번.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번.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미용사 면허는 고등기술학교 과정만으로는 취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용 관련 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단기 과정만으로는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